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코스피가 오늘 개장 직후 3,92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얘기 먼저 해볼까요? 예,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예, 태양도 삼킬 그런 기세입니다. 자, 코스피 사상 최고치 기록 또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스피 4,000선에 성큼 다가갔습니다. 또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 이 주식 관련 상품들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지금 일본도 우리만큼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AI 열풍, 인공지능 이게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거기서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가가치 창출의 기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요인인데요. 지금 어저께 뉴욕 증시가 또 폭발한 것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38조를 돌파했습니다. 38조 달러요. 38조 달러라는 것은 이 우리 돈으로 1,430원 환율로 계산을 하면 약 5경 4천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5경. 지금 우리나라 금융위원장이 이름이 이조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수십 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이 728조 원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미국의 이 국가 부채가 78배. 우리나라가 세금 걷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78년 동안 미국 부채를 갚는다면 갚을 수 있을까 말까 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자, 국가 부채가 많다는 게 왜 정권 시장에 호재가 되느냐? 그러니까요. 국가 부채가 많으면 이것을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또는 정부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세금을 더 깎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출은 더 늘립니다. 적자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통화를 정발하는 수밖에 없다. 그 기대, 달러가 실제로 굉장히 통화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 금리 떨어지고 또 다음 주에 연준이 금리 내릴 거거든요. 그러면 금융상품의 가치는 달러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 통화량이 많으면 급격히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한국의 경우에는 두 가지 변수가 더 달라붙었는데요. 자, 정부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앤다 그래서 주가 조작, 특히 재벌 총수들이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억누르는 거, 이런 것을 막는 그런 상법 개정안이 있었고 또 추가로 상법 개정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AI 관련은 사실은 주도주가 엔비디아, AMD 또는 브로드캄 이런 종목들인데요. 그동안 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 국제기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투자하려니까 이게 PER 지수가 너무 높아서 좀 부담된다. 혹시 관련되는 종목 없을까? 찾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고 있는 한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지금 폭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정권 시장의 코스피가 엄청 올랐지만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 상승을 90%를 독점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좀 관련된 이를테면 배터리 같은 종목 어제 오늘 크게 지금 뛰고 있는데요. 배터리는 전기차가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포기하면서 한때 배터리 종목이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컴퓨터를 돌리기 위한 ESS라는 저장용 배터리가 많이 팔릴 것이다. 이래서 지금 한국의 배터리 회사까지 지금 폭발하고 있는 뜨거운 장세인데요. 자, 그런데 뭐 여기서 과연 이게 무한정 오를 것이냐? 그 대목은 주가라는 것은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크게 오를 때 좀 이 조정도 조심해야 될 그런 일각에서는
조정에 대한 경고등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환율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 합의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1,430원대로 내려와 있긴 한데 어쨌든 조금 높은 환율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환율이 1,440원을 밤사이에 뚫었습니다. 이게 탄핵 정국 속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안하던 그 상황에서의 환율로 다시 돌아가 버렸는데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똑같은 1달러를 바꾸는데 우리 돈은 더 줘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선 좋은 점은 돈 가치가 떨어지면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수출 기업들은 지금 아주 환호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물가가 오르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있는데 만약에 외국 돈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경계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환율 시세는 다행히 그 코로나 때라든지 또는 탄핵 정국 때의 환율이 올라간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예. 그때는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의 타카이치라는 총리가 등장하면서 일본도 지금 돈을 막 찍어내고 일본 돈 가치가 마구 떨어집니다. 또 중국 돈 가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투자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좀 떨어지도 한국을 굳이 기피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환율 상승 속에 외국 돈이 계속 들어오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 이례적인 불균형의 상태가 과연 뉴말로 굳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조정을 받을 것인지 이 또한 주목이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3,500억 달러를 둘러싼 이 투자 협정 이게 만약에 타결이 된다면 환율은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 내용들도 잠시 뒤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지금 뭐 환율이라든지 주식 얘기하고 있는데 금값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뭐 저희 그때도 김치 프리미엄 관련된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 조금은 또 꺼지는 것도 보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값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약 일주일 새 푹 꺼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든 금융 상품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요. 오를 때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연속해서 오르는 금융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오를 때도 조정을 받고 오르고 내릴 때도 조정을 받고 내리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산에 등산을 하더라도 등산에 올라가는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분명히 그 중간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또 하산할 때도 계속해서 100% 내려만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의 국제 금값 장세가 완전히 하락 반전에서 금값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적어도 지금 현 상황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좀 돌아간다. 이런 조정 상황이 아니겠느냐. 왜 이런 조정이 갑자기 왔느냐. 중국 변수가 가장 큽니다.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에 들어가면서요. 중국이 미국과의 그 일방적인 기축 통화, 이 달러 주도권 이거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는 없다. 중국이 통화 면에서 독립을 하자. 이래서 위안화를 키우자. 그래서 위안화를 키우려면 중국의 금 보유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을 굉장히 많이 사모았습니다. 그런데 곧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타협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 중국과 미국이 타협을 하면 단기적으로 금값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조정도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값 역시요. 미국이 푸는 통화량, 전 세계가 통화량을 풀면 사실 그래서 투자가들한테는 미국의 통화량 또는 전 세계의 통화량 지수를 금값 투자할 때는
반드시 체크해보고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관련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금값이 떨어지는 것은 국제적인 수순이라고 보더라도 그 계속 얘기하는 이 김치 프리미엄이 또 거품이 다 꺼지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금값과 국내 금값은 완전히 다른 시장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볼 때 예. 국제 금값이 올랐다 해서 우리 금도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판이 생기고요. 바로 국제 금값과 국내 금값의 차이가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더 높으니까 더 많이 쳐준다 해서 프리미엄 해서 한국 금값과 미국 시장에서 코맥스 시장에서의 금값과의 차이를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요. 금값이 급격히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는 금을 요즘 생산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양도 적고요. 그래서 갑자기 금 공급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급격히 올라갈 때일수록 프리미엄이 더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의 전략 중에 하나로서는 한미 간에 또 국제사회와 국내 사회에서의 금값 차이가 컸을 때, 금값 프리미엄이 컸을 때는 좀 기다렸다가 금값 프리미엄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이 저것이 현명하다. 이것이 재테크 전략의 제1조 1과입니다. 다만 그런데 국제 금값이나 국내 금값이 다 같이 떨어진다면 김치 프리미엄이 적어도 손해보겠죠. 따라서 국제 시세는 상당히 장기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김치 프리미엄만 떨어진다. 요럴 때가 국내에서 금 사기가 좋은 때인데 과연 지금 금값이 대세 하락이냐 아니면 일시 쉬어가는 조정 상세냐 요것은 조금 그 지표를 좀 더 봐야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집값도 좀 알아보죠.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새에 0.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통계를 작성한 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이 배경을 두고 이제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막판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11호 토지 허가제에 서울 전역 또 경기도 12개까지 추가할 그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에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억제 정책이 있을 것이라는 게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집을 꼭 사야 되겠다는 사람, 또 집값이 오른다라는데 베팅한 사람들은 바로 저 기간 10월 중순에 집을 집중적으로 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토지 허가 거래 허가제는요, 토허제는 집을 그 토허제 지역에서 집을 팔기도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끼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어야만 집을 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집을 파는 사람도 그 당시에는 좀 내어놨지 않겠느냐. 이런 대목에서 정부가 사전에 예고를 하고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충격이 없게 국민들의 불편이 없게 하는 그런 선의의 뜻은 있었지만은 그래 결과적으로 오히려 이 투기를 더 부채질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집값이 오르게 됐다는 것을 파악하고 정부가 그 시점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래 설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시작된 토호제인데 부작용은 극소화하면서 집값 안정의 효과가 좀 이어지도록 좀 경제 주체들이 좀 각별히 좀 지혜를 짜 모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로 인한 영향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싱가포르 매체와 인터뷰를 했을 때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는 말을 했는데 다만 협상에 나서고 있는 우리 정부 측에서도 다소 간의 입장이 좀 팽팽하다.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그림자, 가장 큰 변수는 미국과의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인데요. 김용범 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그 짧은 시간에 일주일에 2번이나 미국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갔고 일부는 대화가 진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미국 언론이나 한국의 정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해 볼 때요. 자, 3,500억 달러를 달러 현찰로 한꺼번에 내자.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인데 그것은 미국이 이해를 한 것 같아요. 한꺼번에 내면 한국에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좀 나누어서 내자라는 쪽에는 양쪽이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누어 낼 때 얼마를 어떻게 나누어 올 것인가? 3,500억 달러 중에 일부는 바로 현찰로 내고 나머지 2,000억 달러나 2,500억 달러는 8년이나 10년에 분할해서 조금씩 내자. 그런데 그때 낼 때 1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약 200억 달러가 감당 가능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200억 달러 또는 그 이하로 줄이자. 미국은 그건 너무 적다. 250억 달러 300 하자. 요 문제를 놓고 지금 최종 타협은 안 되고 있는데 결국 에이펙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잡혀 있기 때문에 뭐 그때 뭐 전격적으로 대타협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윈윈하는 협상을 해서 서로가 양보를 하긴 하는데 예. 그러나 이 외환 보유고가 걸린 문제는 나라의 존폐,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의 시간보다는 내용에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분할 납부하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통큰 합의는 된 것 같고 그 납부하는 기관과 분할 납부하는 기관과 분할 납부할 때 매년 내는 금액 이 대목에 관해서는 아직은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